제가 지금 뭔가 목이 약간 쉰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그러지 않지. 자, 페이지는요, 얄스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50쪽부터 이제, 이 앞쪽까지는 구하는 걸 아마, 얼추 돼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여기부터 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실 많이들 뭐가 반사적으로 활용이라고 하면, 뭔가 아까 그 인서반이 대표적이야. 보통 일단 싫어요. 자, 활용이란 말 한번 잊어볼래?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좀 비슷한 말 바꾸자면 도함수, 사실 뭐 도함수라고 써있지만 어쩌면 미분이다. 미분. 도함수, 미분 어디에 써먹어요? 그거예요. 다시 미분을 어디에 써먹어요? 이제 그거를 밑에 보면 여기 써먹고 저기 써먹고 저기도 먹고 여기도 먹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해돼?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시험 범위가 되고, 제가 이제 몇 년 동안의 경험상 보통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학교에 따라서 짧은 경우는 요 활용 전까지입니다. 극한, 연소, 도함수 구하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인 것도 있고, 혹은 조금 더 나간다면 제가 혹시 밑에 보시면 여기 평균값 정리 3번 보여? 여기 정도까지가 보통은 대부분 학교의 일반적인 시험 범위. 이거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물이 선생님마다 암묵적인 룰이 하나 있어. 왜? 요거 밑에부터는 또 이제 요 밑에부터는 이런 것만 따라가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가지 않아. 여기까지 하던가 아예 안 나가던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 여러분 일단은 3번까지는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오늘 설명드릴 거는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이 도함수를 어디에 써먹어요? 라는 내용인데, 어쩌면 크게 한 4가지 정도 쓰임새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이상한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것도 있을 건데, 한번 묶어드릴까요? 자, 그 4가지가 뭐냐면, 자, 실제로 번호는 4개가 아닌데요. 나는 이제 묶어서 같이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이제 하나씩 묶이는데, 첫 번째, 오늘 할 겁니다. 이 친구는 바로 하나의 파트입니다. 접선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미분을 이용하면 진짜로 빨리 구할 수가 있다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밑에 있는 2번, 3번 묶어서. 근데 무슨 정리가 나오는데, 어쨌든 얘는 사실 뭘 써먹는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미분이 될 때 되는 거니까 써먹는 건가?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이런 정리가요, 그냥 얘는 계산 문제예요, 솔직히. 그냥 대표 문제는 계산 문제라, 그냥 어떤 계산할 때, 이런 거 뭐 할 때 그냥 관련된 있습니다. 써먹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자, 증가감수, 극대극소 4번으로 보이세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4번으로. 어쩌면 여러분 책에서는 4번부터 다음 장에 7번, 아니 4번부터 어쩌면 10번까지를 묶어서, 4번부터 다음 장에 10번까지 묶어서, 이게 어쩌면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좀 과장으로 있겠지만 하나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전체가 하나라서 보통 시험 범위가 3번까지예요. 4번을 할 거면 더 해야 돼요. 4번만 쓰기는 아쉽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얘를 묶어서요, 이렇게 써볼까? 어디에 써먹는다? 그래프 그릴 때 써먹는다는 거예요. 쌤, 저 몇 개 그릴 줄 아는데요. 너네가 그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차 함수, 2차 함수, 1학기 때 지수함수, 이런 것들 그릴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그래프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기 미분을 배우고 나시면요, 저희 3차 함수,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미분을 이용해서. 그리고 보통은 4차 함수까지. 이거 두 개를 보통 이제 그리는 연습을 해요. 다시 저게 무슨 문제요?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배우고 나면,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릴 수 있어요. 3차 함수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뭐 심지어 4차 함수, 4차식으로 되어 이런 함수자, 이런 함수, 이것도 그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그리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는 제가 근데 뭐 어려워 보이지만
뭐 길어 무슨 뭐야 이게? 뭐 길어 보이지만 그냥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에 자, 마지막에 나오는 11번 보이시죠? 11번은 또 따로 체크해서 이게 뭐냐면 여기 이과생들이 혹은 문과 친구들도 뭐 1학년 때 공통과학 이런 데서 속도라는 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약간 뭐랄까 필기하자면 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들과 콜라보되는 속도 가속도도 사실은 미분 적분과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잠깐 맛만 볼 거예요. 그냥 몇 개 외우시면 돼요. 결과까지 끝납니다. 이해돼요? 그게 4개입니다. 첫 번째는 접선, 두 번째는 무슨 정리 2가지, 세 번째는 다 묶어서 그래프 그리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고, 마지막에 속도, 가속도, 과학시간 콜라보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실제로 과목마다 이런 교과 간 이렇게 연결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나라에서 꼭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저희는 오늘 첫 번째 활용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 지금부터. 그냥 어렵다 싶으면 그냥 내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 오늘 몇 장이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52쪽, 53쪽, 54쪽 딱 3쪽입니다. 그게 3가지 스타일이 있어. 접선을 묻는 3가지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알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52쪽에다가 한번 또 저는 이제 필기충이라 필기를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접선이란 말 혹시 뭔지 아세요? 그냥 아마 들어본 적은 있지. 뭔가 기억서 어딘가에 접선. 실제로 이번 중학교 애들 접선이란 말 중3 때도 배우고 중2 때도 배워요. 자, 근데 혹시 모르실까봐 위에다가 필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하려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치? 자, 우리는요, 일단 이제 문제 보시면, 문제만 보시면요, 어떤 함수 하나가 혹시 있나요? 밑에 문제 보시면. 그럼 번호마다 함수 있는 거 보이세요? 있죠? 네. 당연히 원래 접선이란 말은요, 그냥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접선이 접한다라는 기능 자체가 어딘가에 접한대요. 어딘가 대상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요거를 그 시기를 할게요. 이제 요 시기 매번 바뀔 겁니다. 시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접선은요, 자, 이런 이미지야. 자, 접하는 선. 자, 접선은요, 좀 풀어 쓰자면 사실 접하는 선이에요. 선생님 말장난하지 마세요. 접하는 게 뭔데요? 접한다는 게 뭐냐면요. 약간 우리 이렇게가 묘사를 이렇게 너네한테 정확하게 접선을 해서 말할 수가 없어. 수학적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고등학교에서 배울 정도로 설명드리자면 접하는 선은요. 어떤 함수가 있잖아. 이 함수를 어떤 한 점을 약간 스치듯 지난다. 요런 이미지로 알는데 접선이란 거는 어떤 한 점을 자, 제가 이제 요 점을 칠게요. 요 점을 예를 들어 여러분 자 요렇게 지나면 민정아 이게 접선일까? 가 아니야. 스치듯 지나야 돼. 이거는 지금 스치듯 지나는 거 맞아요? 그 뚫고 지나는 거야. 그럼 접선이 뭔데요? 접선의 이미지. 이제 앞으로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가 들어있을 때 접선이요. 이 점을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는 선이에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약간 스치듯이랑 이런 느낌. 약간 스치듯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처럼 뚫고 가시면 접선이 안 불러요. 접선은 무조건 스치듯 지나가는 이런 선을 말해요. 이해돼요?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 선을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선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선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이제 이 접선이 이런 거고 이제 대충 알았으면, 자, 구하는 스타일, 자, 문제 유형이 총 3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3가지를 제가 요 그림에다가 다 표시해 드릴게요. 즉, 주어지는 게 달라요. 뭔가를 주긴 주는데, 세 쪽에 주어이 달라.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자, 뭐를 주냐면요. 여러분들 한 점을 일단 지나는 건 맞잖아요. 요 점을 지나잖아요. 요 점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보통 책에서는요. 자, 위의 제목에서는 보통 위의 점, 요 함수 위의 점, 실제로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위의 점을 주는 유형이 있어요. 이 점을 주고 이 선 그려볼래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거 설명하면서 여기다가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건지. 두 번째는요. 위의 점을 안 주고 다른 걸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뭐를 주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거를 선이라고 부르지만 비슷한 말도 혹시 1차 함수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1차 함수가 사실은요. 이런 선 모양이잖아요. 그냥은 맞아. 그리고 저희가 1차 함수에는 요 자리를 보통 기울기라고 부르죠. 두 번째 용이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요 1차 함수에 기울기를 주는 요 접선에 기울기를 딱 줘. 내가 기울기를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식을 완성해봐. 그런 문제도 있어요. 두 번째 용이에요. 여기 다음 장입니다. 기울기를 딱 주고 접선 구해봐, 요선 구해봐. 다른 문제.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요. 세 번째 유형은 자 한번 페이지를 넘겨볼래? 54쪽입니다. 54쪽 얘도 보시면 점원계를 주죠. 그렇죠. 근데 많이들 오해하는 게 이 점을 줄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점을 주는 걸까? 혹시 위에 제목이 보이세요? 인정. 위에 제목이 뭐지? 맞아. 저 점은요.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바깥에 점원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바깥의 점 세 번째. 이 바깥에 있는 점을 주면서 여기에다가 좀 그었다. 이렇게 접선이라고 하는데 그으시잖아요. 이렇게. 그었다 해서 이 바깥점을 주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 어차피 앞으로 문제 풀 때 제일 첫 번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뭐냐에 따라서 약간의 전략을 바꿀 거예요. 근데 큰 틀은 비슷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되시나요? 오늘 저희는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바로 본론 갑니다. 접선의 방정식. 자, 요 선을 우리 한번 구해볼게요, 요 선을. 아마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죠. 요 선을 구해볼 거예요. 근데 주어지는 게 첫 번째, 요 위의 점. 요 점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요 기울기. 직선계가 기울기 있을 거예요. 기울기를 주는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깥에 있는 점함계를 줘. 여기에서 그었다. 이거 접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자, 바로 문제를 좀 보러 갈 건데요. 첫 번째, 위의 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지금부터 여기 문제 있죠. 이 문제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세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고 이 페이지를 다 푸는 한이 있더라도 몇 번 해보시면 그냥 대충 뭐 잘 모르겠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이해될 겁니다. 자, 한번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저희는 지금 도함수를 어디에 써먹어요? 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110번 문제. 다음 곡선 위에 주어진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여러분들 어디를 체크해야 돼? 이게 무슨 유형인지를 제일 첫 번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의 두모가 아까 필기한 것 중에 무슨 유형이지? 자, 그럼 요거 위의 점 유형입니다. 사실 이번 페이지가 다 위의 점 유형입니다. 그리고 자, 초보일 때는 정말로 하나 이제 설명드리자면 꿀팁인데, 자, 이 함수 다들 그래프 못 그리셔도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신 다음에 한번 요 상황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여기 함수 위에 점 한 개를 준 상황 맞아? 그냥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그림을 간단히 그려봐. 이런 상황이 있나? 그리고 저희는 지금 뭐를 구해야 된다고? 요 점을 수치를 지나는 요선, 접선을 구하는 문제. 이 선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지. 이해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통 1차 함수라고 불러요. 그치? 그리고 어쩌면요, 이것도 필기해드릴까요? 기본적으로 1차 함수, 저런 선 모양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식의 점한계도 물론 있으면 좋은데 보통 점한계랑 지금 뭘 쓰냐면 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주어지는 게 조금씩은 다를지 몰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두 가지. 첫 번째, 점한계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점한계 가지고는요 직선을 만들 수가 없겠죠. 왜? 이 점을 지나는 건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더 줘야 돼.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기울기가 필요해요. 보통은 가장 국룰이 뭐냐면 점한계랑 기울기를 주면 이론상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 다들 아시나요? 뭔가 또 저의 불안한 마음에 혹시 모르실까봐 하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그럼 지금부터 직선 한번 만드세요. 직선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조건으로요. 첫 번째 자 1,2를 지나요. 두 번째 자 기울기가 3입니다. 식 한번 만들어 보시면 사실 원래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원래 옛날부터 점한계랑 기울기 한계를 어떻게 알아오면 이론상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기본 준비물이에요. 기본 준비.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걔를 알아오면 되는 거예요. 걔만 알아오면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한번 그냥 해보는 겁니다. 다들 나오셨나요? 동욱이는 그려봤어? 기울기가 3,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혹은 1차 함수. 이거 얼마일까요? 그게 구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아니요. 자, 그럼 적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이제 여기가 활용이고 이제 클라이막스. 이 책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뒤에 정적분의 활용은 내용도 몇 개 없고 어렵지도 않아. 근데 여기가 제일 이 책에서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만큼 이제 그동안 배웠던 것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요즘에 잘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뭐 정말 욕심은 나. 보충도 요구하셔도 되고 혹은 진짜 못하겠어. 포기할 것 같아.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직선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함수라고 많이 부르는데 자, 이렇게 봐. 먼저 이렇게 식을 세우세요. 이게 너네가 하는 1차 함수 모양 맞아? 1차 함수.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혹시 민정아, 요 A 자리가 보통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여기가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 영어 단어입니다. F를. 기울기 자리예요. 1차 함수는 요 앞에가 기울기 자리예요. 그리고 요 자리는요. 원래 뭐 그 당시에 Y 절편이라고 배우지만 어쨌든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돼? 이거를 아는 친구라면 쭉 보자마자 기울기가 나와 있잖아. 보통 기울기로 식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돼? 이 자리가 기울기 자리니까 기울기를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부터 지난다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대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1,1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1,1을 대입하시면 B값이 얼마다? B값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놀랍게도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 당시에 1차 함수 19할 때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기울기를 주면 이 자리를 채운 다음에 대입해서 B값도 구하시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문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이거를 당연히 할 줄 아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저희 예상이 맞았군요. 요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울기를 마이너스 3을 드리고 점한계를 2,3으로 드리겠습니다. 식 한번 세워보실래요? 기울기 자리가 어딘지만 알면 돼요. 사실 그냥 기울기가 저 자리니까 기울기가 나오면 저 자리에 쏙 넣으세요.
요거는 중간고사 범위일 수도 있어요. 등록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는 1차 함수의 식 만드는 연습하고 있어요. 보통 국물은요, 정한계랑 기울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한계랑 기울기를 주면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그녀아, 이번에 한번 풀어봤어? 얘 식 뭐 나오니? 플러스? 오, 잘했는데. 인정이 나왔어? 동욱이 할 수 있어. 한 번 더 봐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쭉 보시다가 뭐가 보이면 보통 그 당시에 국룰입니다. 기울기가 딱 보이면요, 요 자리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기울기가 보이면 x 앞에다가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문장에는 지난다. 얘를 대입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대입하시면요, 이렇게 해서 b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넣으시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 은서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자, 이 말을 왜 하고 왔냐면,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 말을 왜 하고 왔냐면, 자, 이거 어쨌든 지금부터 구할 이 접선이라는 것도 어쩌면요, 사실 그냥 1차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선이니까 1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면 한 가지만 더 구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상태로는 20 구할 수 있다. 왜? 기울기가 없어. 맞아?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보자고요. 사실 원래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없잖아. 그럼 느낌아,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우리 욕구는 이 기울기를 좀 구하고 싶어. 기울기.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앞에서 생각한 적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서 제가 혹시 여기 지워도 될까요? 뭔가 복잡하요. 혹시 제가 앞에서 이거 우리 이제 설명할 당시에 제가 이거랑 비슷한 말 몇 가지를 정리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자, 이거랑 비슷한 말 중에서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계수라는 말이 나와도 다들 아시겠지만 F'A를 말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혹시 제가 얼마 전에도 지난 화요일에도 말한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나오면 이거랑 같은 말이다.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등록은? 지금 써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기울기만 있으면 식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 기울기를 누가? 이 함수의 미분계수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과 이어서 원래는 가는 내용이에요. 다시 저희가 앞에서 이 미분값이랑 같은 말로 제가 그냥 접선의 기울기는 같은 말이다. 그냥 외워. 그 말 한 적 있죠. 사실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요. 은서도 어렵지 않아.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요거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여기 x값 있죠. 넣으시면 기울기 줍니다. 자, 기울기 한번 구해보실래요? 자, 어쩌면 이제 기울기만 알아면 끝나. 기울기만 알면 식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미분을 이용하며 기울기를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함수, 자, 오랜만에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2x 빼기 3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녀가 f'1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지. 이게 요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설명드렸다. 이해돼? 그럼 이제 우리 식 만들 수 있게 어떻게? 있겠네. 맞아? 식 만들어 보실래요? 식 만드는 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기울기로 식을 만드신 다음에 저점을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역할. 그러니까 사실 이 위의 점 유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로 기울기를 빨리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1,4 대입하시면 돼요. 이제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1,4 대입하시면 B값 구할 수 있죠. 얼마 나와요? 5 나오죠. 이 자리에다가 5 넣으면 끝나는 거지. 자, 다들 나오셨나요? 자, 누구가 정답 얼마 나와? 다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오셨나요? 너무 쉬운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112번 문제 그리고 113번 문제까지 그냥 둘 다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유형을요. 첫 번째 위의 점 유형이라고 부를게요. 특별히 위에 점을 줬단 말은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기울기만 추가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기울기를 우리가 빨리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빨리 구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앞에서 배우고 있어요. 미분 계수랑 같은 말로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접선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보이면 제일 첫 번째 여기서 무슨 이용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뭐를 주는지. 그럼 느낌 와. 여기서 어려워지는 문제는 대놓고 안 줍니다. 뭔가 좀 간접적으로 준다는 거지.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겠죠. 이해할 때 팁은 뭐냐? 그림을 활용하세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대충 상황이 이해될 겁니다. 그러게 이거 하나씩 하면 돼요. 금방 끝나.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그 가운데 있는 그래프인데 그것도 그냥 어렵지 않아. 그냥 쉽게는 하면 됩니다. 112번 문제 혹시 은사하고 나오는 거 있어? y는? 너무 잘했죠? 자, 이번 문제도 뭐야? 이제 위에 점 한 개를 주고 있어. 저희의 욕구는 그다 기울기만 좀 어떻게 주면 안 돼? 기울기만 주면 이론상 식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특별히 위의 점 유형은 어디에다가? 도함수에다가 이 점을 대입하시면 기울기를 빨리 구할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빨리 구하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안 되는 친구? 괜찮아? 그냥 괜찮아? 그냥 괜찮아?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114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고 한번 풀어볼까요? 약간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려면 고1 때 배웠던 뭐 수직이다. 수직일 조건 한 가지를 좀 아셔야 돼요. 수직이라는 게 어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씹어보겠고요. 약간의 위험 문제예요. 대표 문제는 왼쪽 문제고요. 얘는 약간의 위험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저한 보실래요? 자, 어떤 문제냐면요. 자, 또 역시나 그림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림으로. 다음 곡선 위에 주어진 점을 지나고, 여러분 지금 이게 저기 위에 있는 점이라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아까랑 똑같아.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위에 있는 점 한 개를 준 거예요. 위에 점을 주면서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에서의 접선과까지 끊어. 즉 여러분들이 방금 전까지는 이 접선 구하는 문제였죠. 맞아, 민정아? 이 방금 전 문제는 이 선 구하는 문제였어요. 이게 지금 접선이잖아. 근데 이번 문제는요. 자, 이거 봐. 접선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접선과 뭐 수직인 직선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혹시 그냥 수직이라는 게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다들 이거 90도로 만난다는 거 아시죠? 혹시나 해서 모르고 중2 때 모르죠.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문제의 정답은요. 아까처럼 접선을 쓰면 안 돼요. 다시 이번 문제는 접선 관심 없어요. 이 접선과 수직 이 빨간 색깔 가는 문제. 이해했어?
다시 우리는 지금 이번 문제 풀 때 빨간색깔을 보셔요. 이 접선과 수직인 요 직선을 구해라 라고요. 이해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푸시려면요, 이제 오늘 뭐 추가할 게 많네. 이제 또 고1 때 배웠던 한 가지 조건. 사실 밑에 써 있어요. 밑에 보시면 그 라벨 하나 있는데, 자, 고1 때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이라는 걸 배워요.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이게 수직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건을 하나 배웁니다. 이 조건의 결론을 좀 외워서 이 문제 풀게요. 자, 수직일 때가 언제냐면요. 자, 그럼 둘 다 기울기란 게 있겠죠. 둘 다 직선이고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울기를 각각 구하신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수직이. 이해돼? 이런 관계가 있어. 수직이려면 이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까봐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해 볼까요? 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일까요? 아닐까요? 인정. 얘는 수직일까? 아닐까? 왜 아니야? 자, 얘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럼 얘 기울기가 2인 거 아시죠? 기울기 요 자리 요 자리. 은서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죠. 1. 이거 두 개 곱하면 그냥 얼마? 마이너스 1 나오지. 수직이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고요. 실제로 이제 안 그려봤지만 얘네들은 수직이 아닐 거다라는 거야. 이걸 고1 1학기 때 배운 거야. 이해돼?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요거 두 개는 동호가 수직일까? 예? 안 보여요? 이거 두 개요. 수직이죠. 얘는 기울기가 1이고요. 마이니까 곱하면 얼마야? 이거 나오잖아. 이게 이제 그 판단의 방법이에요. 그럼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봐도 될까요? 자, 요 자리는 제가 2로 드릴게요. 요 자리의 기울기는 몰라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예를 들어 수직이다 라고 좀 혹시 이 네모 얼마인 줄 아시겠어요? 그냥 찾으게 되시겠어요? 왜? 수직이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은서야 뭐가 나와야 된다고? 이거 네모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인데 이게 필요합니다. 이 문제 풀리면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혹시나 몇 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얘는요 다시 말하지만 간단한 유형이에요. 수직인가 본데 다음 장에도 소개가 되니까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데요? 자, 써보세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제 이 접선이 아니면 아시겠죠? 이 문장을 이해했다. 이 접선의 수직이 빨간 색깔을 구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아까 전에 결론이 뭐였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빨리 구할 수가 있다라고 배웠잖아. 그녀가 보자. 뭘 이용하면? 이거 미분해서 넣으면 이 친구 기울기가 빨리 나오는 거 맞아요? 지금부터 한번 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얘를 미분해 보시면요. 이 상태에서 2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와? 자,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아요? 이게 지금 뭐를 구한 거다?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 문제에서는 접선을 물으면 이제 얘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해돼요? 근데 이번 문제는 이 접선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랑 수직이 이 빨간 색깔이 관심이 있다. 그럼 혹시 민정아 이 빨간 색깔 기울기 얼마인 줄 아시겠어요? 2분의 1? 파란 색깔이 마이너스 1이야. 얘네들 수직이래요. 곱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1인 거를 수직일 조건으로 알아보시면 돼요. 이해돼? 이거 두 개가 수직이란 말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걸 이용해서 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요. 이 기울기랑
여기 있는 점 하나 있죠. 요 점 두 개 가지고 식 만드는 문제예요. 이해했어요? 어차피 이 상황을 이해를 먼저 하라는 거야. 지금 이 문제를 그림으로 먼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가끔 저는 어렵게 느끼는 포인트가 수학 문제라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국어 문제,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를 못해야 돼. 지금 난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런 식으로 민원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질문에 좀 답변이 애매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공부하실 때 특히 접선 쪽은 그림, 이런 간단하게라도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 구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사이즈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걸로 식 만드시면 돼요. 요거 두 개 식 만들라는 거예요. 자, 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기울기 나왔으니까 요 자리 1이고요. B 값은 대입을 하시면 0 나오겠네요. 정답은 X입니다. 이게 나오셨나요? 저기 봐. 자, 밑에 115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힘으로 불러봐. 자, 미분에서 넣은 값은요, 접선의 기울기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문제는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울기를 가지고 수직의 조건으로 또 바꿔오셔야 돼요. 나는 그 접선 구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수직의 조건은 뭐다?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거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15번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말을 좀 살살 할게요. 원래 특강한 애가 되게 오랫동안 써가지고 근데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는 구하는 거야? 바로 나왔네? 이거 미분한 다음에 대입해야되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 했지만 미분한 거에다가 얘를 넣어야 되거든. 그쵸. 미분 먼저 한 다음에 대입해주세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 나올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걔를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약간 정답이 분수로 나오네요. 당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다가 y에 3은 많이 얘는 지금 이제 y가 아니라 y 프라임 얘는 도함수예요 지금.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고 x에다가만 마이너스를 넣죠. 지금 저희 도함수에 넣는 중이에요. 어쩌면 표기법을 y 프라임을 안 쓴 것도 실수한 포인트예요. 얘는 지금 미분 아니고 도함수 원래 함수가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혹시 너무가 혹시 뭐 정답 나온 거 있어? y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 자, 혹시 이거 나온 친구 인정이 나왔어. 자, 한 번 더 더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지. 자, 이번 문제는요, 요것도 여기 위에 적이거든요. 우리한테 이제 위에 점 하나 주고 이 친구의 접선 구해라 라는 문제가 왼쪽 문제예요. 왼쪽 문제는 이 접선 구하는 문제야. 이런 걸 저희가 접선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번 문제는 이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접선의 수직인 요 선을 구하는 문제야. 이해했어요? 그럼 뭐 하죠? 일단은 첫 번째 저희가 이번에 배우기로 미분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를 준다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준다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오셔야 됩니다. 일단 얘를 풀더라도. 그 다음에 뭐 하자고?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말에, 자, 민정아. 이 수직인 선은 기울기가 얼마나 되니? 이거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배운 거? 고1 때 배웠던 요 수직일 조건이라는 걸 이용해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수직이라고 했잖아요, 상황이. 수직일 조건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1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요 기울기랑 요 점 가지고, 요 점을 지나라고 했어요. 요 점 가지고 식을 구하시면 요 식이 나온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문제예요. 다 이렇게 하신 거죠? 한번 더 116번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여기 조금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뭐 괜찮아. 특히 수직인 거는 다음 시간 또 나오니까 꼭 수직의 조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가 됩니다. 116번 문제. 잘하고 있네요. 세 가지 경우인데 말이 세 가지지 그냥 뭐 이런 식이야. 이제 지금은 정확히 주고 있잖아. 다음 장은 반대로 기울기를 줘요. 거꾸로 점을 만들어 볼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선이라는 거는 점한계랑 기울기 한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 행복해져요. 접종 뽑았거든요. 2차 접종 화이자. 아프다는데 걱정됩니다. 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데 그냥 주사 잘 맞아?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접종 안 맞죠? 뭐 얘기 없죠? 고3도 이번 주에 2차 맞더라고요. 금요일날. 제가 여자친구 맞았는데 당일날은 괜찮은데 다음날 오늘 갑자기 몸살이 막 심해가지고 갑자기 안 쏘고 와야겠네.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혹시 그녀가 정답으로 나왔어? 이렇게 저기 동우가 이렇게 지은서는 아니, 저 망했어요. 망했어? 네. 제가 좀 더 말할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점점은 네? 근데 가끔 질문할 때는 지우지 말고 내밀어봐. 제가 그냥 그거를 왜냐면 코멘트를 하면 되니까. 너네가 뭐 아예 틀린 게 아닐 거 아니야. 아시겠죠? 은서는 만약에 정 어려우면 왼쪽에는 이런 게 있지. 그냥 접선 구하는 거 정도라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이제 접선을 구하는 두 번째 스타일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자, 문제 한번 바로 볼까요? 117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정아, 문제에서 접선 구하라고 나와 있지. 그쵸? 자, 이번 문제대로 혹시 접선 구하는 문제 맞나요? 읽어보시면. 근데 뭐를 줬지? 뭐? 기울기를 줬대. 느낌 와? 방금 전에는 우리가 위의 점을 주고 기울기를 내가 구해왔잖아. 미분으로. 이번엔 반대로 기울기를 주면 그럼 예상컨대 그녀가 우리가 뭐를 알아보니까 그 위의 점을 거꾸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는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그림으로 쳐보세요. 그림으로. 쌤 이거 이 그림 아니잖아요. 대충 느낌만 보자고. 어차피 뭐 그림은 느낌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문제도 어떤 문제냐면 어떤 뭐 접선이란 게 있겠죠. 어딘가에. 요선을 구하는 문제야. 근데 이번에는
앞장과 왔다 갔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왔다 갔다예요. 반대로 기울기를 줘.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뭔가? 이거 주면요, 점한계가 더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그 점한계를 우리가 아까 전에는 이 점을 줬죠. 지금부터 한번 이 점을 구하려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해돼? 이론상 이 점만 나오면 끝나잖아요. 그치? 지금부터 어떻게 구하는지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 자, 우리가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점 뭔가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자를 빌려 써볼까? 예를 들어 x 값을 뭐 있을 거니까 왜 안 나와? a라고 둬볼게요. 이런 거 있을 거 아닌가? A라고 뭐 아무거나. 대신에 자, y 값은 보통 우리가 b라고도 물론 둘 수가 있지만 원래 위의 점이니까 이 a를요 여기다가 대입한 걸 이렇게 좀 쓰기도 해요. 왜 위의 점이니까 x가 a면요 여기다가 넣은 게 y가 돼야 돼요. 원래 위에 있다는 거는 대입하면 돼야 돼요. 이 말 뜻 이해돼. 이렇게 두자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점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저랑 한 지가 좀 나름 꽤 됐으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 이런 왔다 갔다 문제는요 원래 기본적으로 하던 대로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장에서 앞장에서 위의 점을 줬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했어요? 앞장 문제 푸실 때 위의 점을 줬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요점 넣으신 거 아니에요? 저 그 말을 이해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 기울기는요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이 a라는 점을 넣으면 얘가 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이해돼? 너네 앞장에서 구하던 대로 해보라고 a까지 이 말 이해되세요? 어쩌면 이렇게 두는 순간 앞장 문제야 위의 점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위의 점이 나오면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미분한 도함수죠. 여기다가 뭐를 넣으면 a를 대입하시면 이게 뭐야? 앞장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이거 문제 나와 있네. 이렇게 두 개가 같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a 값이 나오시면요. 자, a 값이 2래요. 그럼 y 값은 뭘로 가면 돼? 저기다가 대입하셔가지고 y 값 구하면 되겠죠. 저기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y 구하시면 이제 식 만들 수 있겠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정리하자면 이번 페이지는 앞으로 기울기 유형이라고 부를게요. 자, 반대로 기울기를 주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욕구가 반대로 씁니다. 그럼 기울기를 주면 나 여기 점 하나, 특히 점 중에서 여기 위에 점 하나 좀 알아볼 수 없을까? 라는 거예요. 저는요 문자 하나 드렸을 거예요. A, A, 뭐라고 하자. 사실은 여기는 중요하잖아. 여기가 앞에는 A라고 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장처럼 풀어보자면 그럼 요거를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A를 대입하면 그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잖아. 접선의 기울기 나와 있으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A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구해보신 다음에 이 식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기울기로 뼈대를 세우신 다음에 여기다가 2,-1 대입하시면 B값이 나오겠네요. B값이 나오니까 식 완성이 된다. 결국 마무리는 이제 중2 때 배웠던 이렇게 가는 걸로 끝내시면 되겠는 거예요. 괜찮아? 자, 해볼까? 예를 들어 118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 혼자서 한번 온전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또 이해를 하면 돼. 기울기 주면 점 하나 어떻게 구할 수 없냐는 거야. 진짜 위에 있는 자관계를 A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에 점. 그러면 원래 앞장처럼 하듯이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A를 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돼야 돼. 그렇게 두 개가 만나서 A를 구하십니다. 앞장이랑 이번 페이지는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얘를 이제 원래 한 번씩 넣어줘야겠죠. 그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돼야 되고. X에다가 그쵸? 거기 모두 앞에가 x니까 지금 x를 구해보자. a라는 게 1,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식을 또 만드시는 거예요. 뭔가 그런 식의 흐름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동우가 혹시 이거 접선의 방정식 구해봤어? 제가 앞으로 짧게 줄여 접방이라고 부를게요. 기니까. 혹시 정답 뭐 나와? 자, y는 다른 2x 더하기 4 나오셨나요? 그녀은? 혹시 이거 나왔어? 틀렸어? 민정이는? 맞았어? 자, 다시 한번 도움 드릴게요. 이번 문제는 자, 여기는 안 보이지만 맨 위에 보시면 뭐를 준다? 접선의 기울기를 주는 문제예요. 그 기울기를 준다는 말은 자,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많이 이해한다. 기울기를 주면 그 접선 구하려면 내가 점한계가 필요하다는 거지. 점한계 좀 어떻게 못 얻어요? 제가 어쩌면 이제 그 위의 점, 앞장에서 나왔던 위의 점을 문자 하나 빌려 쓰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부터 안 써도 x를 a라고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뭘 알고 있냐면 특별히 위의 점을 주면 여러분들이 접선의 기울기를 앞장에서 어떻게 구했냐면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a를 넣으면 접선의 기울기를 준다고 저기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오늘 써먹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얘를 미분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a를 대입하시면 어떻게 된다? 요것도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요게 나와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이가 만나가지고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냥아 a 값은 나왔어? 1. 그럼 a 나오면 다 나오는데? 자, 이제 a 값이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y 값은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안 돼요. 다시 저기다가 대입하시면 이제 y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대입하시면 혹시 1,6 아닌가요? 이거 나왔어. 그럼 식 만드는 과정에서 틀린 건가?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중2 때 배운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기울기가 나오면 기울기로 뼈대를 세우세요. 여기다가 1,6을 대입하셔가지고 b 값을 구하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옵니다. 그냥 실수를 발견했어. 한번 봐줘. 발견했어. 이거를 이거는 지금 저만계 구한 거야. 기울기 나와 있는 거죠. 사실 기울기가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돼? 나는 뭐 해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을 정확히 해줘야 돼.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밑에 그러면 119번도 한번 해봐래. 지금 시간 9시인데 오늘은 조금 더 하다가 이거 다 하고 쉴게요. 그냥 이 세 개는 시험에 사실 여기가 시험 범위잖아. 무조건 나오긴 해. 너네가 생각하면 안 되네. 이거 무조건 나오는 시험 범위인데 이해만 하면 진짜로 이해만 하면 생각보다 별건 아니에요. 이해만 하면. 자, 119번 문제 한번 해봐. 두 번째요. 기울기 유형이라 부를게. 거꾸로 기울기를 주면 위의 점을 알아보세요. 그래서 위의 점에 문자 한 개 빌려 쓰신 다음에 이제 기울기랑 만나면 돼요. 왜? 기울기가 나와 있고 나는 위의 점을 주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도함수. 해서 이제 식을 세우시면 A에 관한 식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간 A는 기울기가 아닙니다. 기울기 나와 있어요. 위의 점.
그려보신 거고 이제 그 역시나 두 개가 딱 모이는 순간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세요. 이해. 이게 뭐다? 도함수 갖고 뭐 하는데요?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과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미분을 배우기 전이라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만 구할 수 있어요. 가능은 한데 이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막 이런 3차 함수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접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혹시 은서야 정답 뭐 나와? y는? 마이너스? EX 맞았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틀린 것 같거든. 혹시 그림이 나왔어? EX 마이너스 2.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이거 외주는 친구한테 자, 이거 쓴대. 그래요. 자, 접선의 기울기 주는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그대로 쓸게요. 여기까지. 이거 이게 리필할게요. 아깝다. 자, 이렇게. 이 자리만 바꾸시면 되겠죠. 이 자리. 이 자리 바꿀 건데 주어진 도함수에다가 뭐를 A라는 거를 대입하시면요. 여기가 4A 더하기 6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있으니까 혹시 은서야 A 값은 나왔어? 마이너스. 이거 안 나왔어. 여기서 뭔가 계산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4A 플러스 6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거 두 개, 이 저 하나.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인정은? 동의도? 은서도 한번 요거 저거 했다가 시간제가 끝나고 한 번 더 푸시면서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들면 돼요. 내 걸로 만들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자, 오른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페이지의 유형을 제가 기울기 유형이라 부를게요. 그리고 120번처럼요. 한번 보실래요? 사실 120번 문제는 방금 저 왼쪽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기울기를 줬잖아.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기울기라는 거를 그냥 안 줘요. 또 기울기라는 걸 그냥 안 줄 때가 더 많았어요. 지금부터 가장 유명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자,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 도안이 문제예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요. 어떤 말이 나와있냐면 이 문장이 주어가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 평행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평행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평행입니다. 이렇게 평행하는 거. 자, 이거 혹시 우리한테 동호가 혹시 이 표현도 우리한테 기울기 준 걸로 보이세요? 이거 동호가 해석하면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해요? 기울기가 3이란 걸로 보이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중2 때 배웁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수직인 거 배웠지? 고1 때 배우는데 평행이라는 거는 중2 때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평행하다라는 조건은 자, 같은 말이보다 어쩌면 기울기가 같을 때. 자, 앞으로 평행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자, 아까는 이 자리가 제가 기울기 자리라고 했지. 기울기를 그냥 안 주고 간접적으로. 즉 결국은 기울기가 3편이에요. 그 말을 대놓고 안 주고 얘랑 평행이 이것을 꺼내올 줄 알아야 돼요. 이해돼? 첫 번째 유명한 키워드는 평행입니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122번 문제.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울기를 그냥 안 주고 얘랑 수직인 접선이에요. 아까 수직일 조건 말했죠. 즉 기울기가 얼마나 나니까 해석을 할 줄 알아요. 자, 두 번째 유형인 기울기 유형은 당연한 어쩌면 흐름이긴 해. 기울기를 그냥 줄까요, 선생님이? 아니, 기울기를 줄이죠. 근데 간접적으로. 그 유명한 두 가지가 이 두 가지예요. 평행, 수직. 혹시 은서야, 얘랑 수직하다는 거면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오, 맞아요. 자, 여러분 수직의 조건이 뭐라고요?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자리에 마이너스 8. 즉, 여기까지 끊고 여러분들은 해석을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일 때라는 얘기구나 라고 해석만 되신다면 똑같이 왼쪽처럼 가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해석 관련 문제도 약간의 유형 문제지만 어렵지 않거든. 기울기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내용까지 하시면 물라벨이 끝납니다. 이게 첫 번째 활용이에요. 어디서 먹어요? 접선과 이 도함수라고. 자, 근데 밑에 보시면요, 많이들 실수하는 포인트 한 번 더 짚어줄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 문제 보시면 여기 식 하나 보이고 점 하나 보이시죠? 자,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이론도, 자, 혹시 앞장 가볼래? 아까 혹시 여러분들 52쪽 가보시면 저 52쪽에도 혹시 점 하나 나오는 문제 맞아요? 그렇죠. 저렇게 많이. 그 점하게 주는 순간 저런 식으로 가. 어떻게? 만일 실수가 우리 점 하나 주면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이 점을 쏙 넣으면 기울기가 나온다고 하셨지. 아니,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은요, 기억해야 돼요. 이 방법은요, 이게 위의 점일 때, 다시 이게 왜 안 되냐면, 왜냐하면 이 점은 위의 점일 때가 아니에요. 이 방법은 위의 점일 때만 원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점은 못 돼요. 이 점은 위에서 있죠. 사실 이 곡선 위에 있지 않아요. 다시 아까 제가 처음에 접선 설명할 때 그림에다가 표시를 드렸는데, 이번 문제도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곡선이 있어요. 얘가 여기다, 얘. 저 점이 어디 있냐면요, 이 바깥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요. 바깥에 이렇게 있어요. 이 바깥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었다. 보통 이 말이 나오면 이 세 번째 차이점 아시겠어요? 다시 이번 문제는 이 위에 점을 준 게 아니야. 여기 바깥에 있는 점을 하나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었다. 그리고 저는 똑같이 요 직선의 반경에서 요 식을 원하는 문제입니다. 차이점 알겠죠? 자, 함부로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첫 번째 위의 점, 정확하게 위의 점이라고 나올 때는 이걸 하면 돼요. 바깥점일 때는 이렇게 해도 기울기 안 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전략은 뭐였어요? 이게 사실은요, 자, 별표 하나 치고, 얘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사실 앞에 두 개는 이제 와서 보면 그냥 평이해요. 위에 점 주면 미분해서 넣으면 기울기를 줘. 기울기를 주면 거꾸로 위에 점을 뭐라고 두고 미분해서 넣으면 A를 걸었어요.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얘는 일단 언뜻 보시기에는 점 한 개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 하나만 알아오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기울기를 아까처럼 쉽게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점은 바깥에 있는 점이라서 미분한 거에 넣어도 기울기를 안 준다는 거예요. 자, 이해돼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제 말 잘 듣고 그냥 이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문제의 도입부는요, 첫 번째. 일단은 위의 점을 아까 기울기 번처럼 뭐라고 두는 것이 시작합니다. 일단 바깥점은요, 사실 다루기가 어려워요. 다시, 바깥점은 미분한 거에 넣어도 아무것도 안 줘. 그래서 우리가 위의 점을 좀 쓰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첫 번째입니다. 이 위의 점을, 이 점을요, 아까처럼 x를 a라고 한번 써볼게요. 제가. 다시 x를 한번 a라고 써보시면, 아까 이 말씀 드렸죠. y 값은 작음입니다. 위에 있다는 말은 x만 a라고 드시면요, y 값은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번호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자, 위의 점을 뭐라고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위의 점을 왜 뭐라고 두냐면, 여러분들 어쨌든 아까 말한 이 공식은요, 위의 점일 때는 가능한 방법이지. 맞아? 위의 점을 뭐라고 둬야 그 다음 여러분들은 기울기를
접선의 이 기울기를 도함수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앞장처럼. 어떻게? 요 도함수에다가 뭐를 A를 대입하면 이거는 기울기를 주는 게 맞아요. 위의 점을 대입하면 기울기를 주는 게 맞잖아. 그래서 그 순서가 위의 점을 뭐라고 두는 거예요. 얘를 둬야 도함수로 기울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기울기 하나 구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군요. 마무리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한 친구는 지금은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신상으로 배운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죠. 위의 점을 주면 미분한 거에 넣으면 기울기를 줘. 근데 이 오른쪽이다가 세 번째입니다. 오른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중2 때 배웠던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정아, 저 보세요. 지금은 나를 봐. 자, 지금 이 흐름을 이해를 하면 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자, 오른쪽에도 기울기를 구할 건데 어쩌면 여기 왼쪽은 이번에 새롭게 배운 신사이잖아요. 요게 미분을 이용하면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올드하긴 한데 옛날에도 기울기 구하는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 혹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이거 점 하나죠? 점 하나. 혹시 이것도 점인가? 혹시 여러분들 점 2개 주면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얼마 전에 그 평균 변화를 설명드릴 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또 모르실까봐 연습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두 점을 주면요. 혹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자, 어떻게 구한다고 되었지? x끼리 빼라고 했잖아. 우리 얼마 전에 평균 변화율을 제가 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x끼리 빼신 것분에 y끼리 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그 너네가 알고 있는 좀 올드하지만 옛날에 배운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야. 그거 두 개로 식을 만들 것입니다. 이 문제. 이게 마무리입니다. 다시 왼쪽에 지금 저희가 위의 점을 뭐라고 둔 다음에 이번에 배운 미분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예요. 이번에 배운 새로운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 접선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그림을 이해했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쩌면 점 하나 원래 나와 있던 저 점이에요. 그리고 얘를 뒀으니까 점이 두 개 있어 지금. 그럼 점 두 개를 주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직선이에요. 그치? 자, 오른쪽에다 써볼까요?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이렇게. 요게 올드하지만 옛날에 배운 거지. 그럼 동우가 이거 두 개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돼. 즉 여기서 여러분들은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a 값 한번 구해보시네요. 이제 이 식을 푸시면 a가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풀어요? 이 식은요, 이 분수 모양이니까 양쪽에다가 얘를 곱하시면 되겠죠. 옛날부터 분수 모양은 분모를 곱해줌으로써 분모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a 빼기 1 곱하시면요, 이렇게 해서 a에 관한 식이 나옵니다.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시면요,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는 0이다 가 나오면서 a 값이 몇 개 나온다? a 값이 2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근데 이거 a가 2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 바깥점 유형은 접선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그림에 따라서 긋는 방향에 따라서 접선이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정답이 2개일 겁니다. 자, a 값까지 구했잖아. 마무리는 어떻게 지어요? 마무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마무리는요.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따로 하나 풀게요. 두 번째 a가 3일 때 하나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지를 까먹지 마. 이 문제는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린 지금 접선 구하는 중이야. 그치?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점 하나가 있잖아. 요 1,0을 쓰시면 되는 거야. 이 점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여기도 1,0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를 몰랐냐면 어쩌면 접선의 기울기를 몰랐던 거 맞아? 그녀가? 근데 여기 필기 어딘가에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시간이 있을걸요? 여기 요거네요. 2a가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요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고요. 요거 a에다가 3을 넣으시면 요때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서 정답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필기를 깔끔하게 해보시고 한번 감상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은 저렇게 따라가는 문제예요. 자, 한번 필기 한번 다시 한번 브리핑하자면 이번 문제는 자, 주의하세요. 점 하나 나왔다고 들떠가지고 앞에처럼 풀면 안 됩니다. 왜? 문제에서 말하고 있지만 위에 있지 않고요. 보통 제가 앞으로 이 유형을 바깥점이라고 해요. 근데 바깥점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보통은 책에서 알려줍니다. 읽어보시면 위에 있는 점 혹은 보통 바깥점은 그었다라는 말 있어요. 바깥에서 그었다. 자, 바깥점 유형인데 자, 이 친구는요 어떻게 따라갈까? 첫 번째, 일단은 위의 점을 뭐라고 둬야 됩니다. 왜? 요렇게 둬야 위의 점을 뭐라고 둬야 이번에 배운 미분을 활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식을 하나 더 만들 건데 기울기를 또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했다면 이 점 두 개를 가지고 또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x끼리 뺀 거 분의 y끼리 뺀 거 이렇게 해서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a에 관한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을 쭉쭉 푸시면 되겠죠. 풀어보시면 자 a 값이 두 개 나옵니다. 자, 쳐보세요. 선생님 왜 근데 a가 두 개 나와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그래 여기도 괜찮겠네. 자 지금 제가 방금 예시로 드리는 거 접선이 하나 그었죠. 혹시 보여? 사실 바깥점을 주면요 긋는 방향에 따라서 또 하나가 더 늘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깥에서 긋는 거니까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 두 가지 긋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A를 구하신 다음에 마무리는 A가 뭐 두 개 이상 나오시면 바로 쓰세요. 이거일 때, 이거일 때. 그리고 주어진 요점은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 기울기는 여기 위에 보면 여기 기울기라고 있잖아요. A에다가 넣어가지고 기울기도 알아오시면 식 만들어서 끝내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124번 문제 한번 뭐 그대로 따라 하더라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볼 시간 2분 드릴게요. 몇 번 더 해볼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리예요. 중요한 내용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걸 쓰고 싶어? 이죠? 이 상관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둘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방금 질문 나온 게 왜 이 점을 쓰나요? 이 점을 쓰나 이 점을 쓰나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점 쓰면 돼요. 어차피 그 직선 위에 있는 아무 점을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 점 안 쓰는 이유는 거기 나와 있으니까. 아무거나 쓰세요. 이론상 점 한 개만 쓰면 됩니다.
인정은 정답은 아마 하나도 안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 정답은 없고 이번 문제도 A가 아마 한 2개 나올 겁니다. 정답이 2개가 나와요. 자, 좋습니다. 한 번 더 적으세요.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이해를 최대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 어려우면 이거는 나오긴 나와. 정 어려우면 일단 앞에 2개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주의하세요. 자, 3번째 용입니다. 바깥점. 자, 바깥에서 그었습니다. 자, 바깥에서 그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자, 순서를 말해줄게요. 문제 푸는 순서. 첫 번째. 일단은 바깥에서 그었다는 말을 이해했으면 첫 번째. 여기는 어쨌든 만나는 위의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위의 점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이 만나는 위의 점을 문자로 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대신에 x만 빌려 쓰세요. y까지 빌릴 필요가 없어. 왜? 위에 있다는 말 자체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야 되는 거예요. y 값은 굳이 빌려 쓰지 않습니다. 문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다 이걸 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를 왜 빌려 쓰는지를 한번 이해해요. 이걸 왜 빌려 쓰냐면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 첫 번째 활용의 핵심은 뭐냐면 도함수에다가 위의 점을 대입하면 기울기를 줘요. 그거를 써보려면 위의 점이 필요해. 일단 바깥점은 일단은 그걸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뭐가 되어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번에 배운 접선의 기울기를 뭐를 이용해서 이제 위의 점이 나왔으니까 도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자는 거예요. 자, 위에다가 간단하게 파란 색깔 쓰고 싶은데 이렇게 도함수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A를 넣으시면 여러분 자 요거 접선의 기울기인 거 당연히 구하셨나요? 이건 나왔어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우리는 마지막 핵심이 뭐였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뭐가 주고 이 두 점 사이의 어떤 기울기를 구하는 걸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를 2가지 방법으로 구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미분을 이용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 오른쪽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2 때 배웠습니다. 뭘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자, x끼리 뺀 것분에 x끼리 뺄 것분에 y끼리 빼세요. y끼리 빼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혹시 나오셨나요? 이게 같아야겠죠. 이렇게 직선에서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그냥 한 번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위에 좀 뭐라고 본 다음에 이관표의 신상, 이점 도함수로 기울기가 구하고 신상, 올드한 걸로 하나 구하고. 근데 같은 직선이니까, 같은 거니까 같은 값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뭐 하자? 양쪽에다가 분모를 곱하시는 거예요. 곱해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한번 끊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나오겠죠. 시간이 나오고 왼쪽을 전개하신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얘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A 값이 몇 개 나오면 2개 나와요. A가 0일 때, A가 2일 때. 혹시 여기까지 나온 친구 있어요?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제 훌륭한데 끝냅니다.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왜 쓴 2개가 나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바깥에서 긋는 방향에 따라서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자, 어쨌든 2가지를 따로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 A가 0일 때. 자, A가 0일 때는요,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점한개는 나와 있잖아. 이 좀 쓸게요. 아까 그래게 만들어, 이거 여기 넣었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거 좀 쓸게요. 이 점한개는 뭐, 이제 기울기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기울기는 여기 어딘가에 써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기울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기울기 구하신다면, 자, 시간번 세워볼 수 있겠죠. 뭐, 똑같이 150년 대입해서, 이렇게 해서, B값 나오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정답은 이렇게가 나오시는 거예요. 자, 한번 두 번째 정답 한번 구해보실래요? 두 번째 넘겨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A 값이 2일 때예요. 이 문제는 여러모로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계산을 생각보다 조금 조심할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잘 피해 가신다면 또 어느 순간에 정복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오른쪽에 있는 125번 문제 있지? 한 번 더 해볼래? 일단 요거 구하는 거는 좀 이따가 해보시고 지금 잠깐 쉬기 전에 한 번 더 해볼게요. 125번입니다. 자, A 값까지 나온 친구들은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A 값도 안 나온 친구는 요 흐름대로 어쩌면 총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위의 점 뭐라고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위의 점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미분.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옛날에 배운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또 구하세요. 근데 그거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림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건. 거기서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A가 나오게 A 나오면 이제 접선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 만들고 식 만들고 느낌 어떻게 알아요? 2분 30초 드릴게요. 뭐 이건 어려운 게 맞아요. 매년 이거는 뭐랄까 중도 포기가 생기는 기억이에요. 특히 이 페이지가 저는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친구들 중에는 제가 한 2분 30초 걸렸는데 혹시 뭐 나온 친구 있을까 이번에는? 색깔이 잘 안 지워지. 원서는 영어를 이제 넘어가더라도 앞에 두 개는 할만하거든요, 생각보다. 자, 혹시 이거 정답 나온 친구 민정아. 혹시 뭐 나온 거 있어? 식 두 개? 3x 마이너스 9. 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식이 나온 친구. 좋은 나온 거. 근영이는 어떨까? 혹시 A 값까지 나왔어요? 림하고 혹시 여러분 1사 나왔어요? 혹시 A 1사예요? 3 마이너스 1, 3이요. 1, 3? 1사 그럼 뭔가 이제 그 식에서 미스가 있다는 거지. 자, 오케이. 자, 요거 한번 설명드리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이게 역시 여러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별별시고 연습을 충분히 해서 어쩌면 필기도 깔끔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복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주의하세요.
점이 나왔다고 들뜨지 말고 이게 위의 점인지 바깥 점인지. 이번 문제는 뭐다? 이해했다면 바깥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었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첫 번째 위의 점을 일단 문자나 빌려 쓰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x만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럼 문자야 y는 뭐라고 쓰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다고 했단 말이 대입하면 돼야 되거든요. a만 빌려 쓰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 어떻게 가자? 이번에 배운 내용인데 이제 위의 점을 두는 어떤 이유야. 위의 점을 두는 이유는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미분을 이용해서 어쩌면 여기 있는 이유죠. 조항수 활용. 미분을 이용하면 기울기를 빨리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a를 대입하시면 뭐가 2a 빼기 3이라는 식입니다. 이건 지금 뭐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울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 구하는 게 오른쪽이에요. 자, 어떤 방식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점 하나, 점 두 개 써 있으니까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그 방식을 쓸 겁니다. 어떻게? 자, x끼리 뺀 거 분해 a 빼기 2 분해 y끼리 뺀 거 a제곱 빼기 3a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루틴이다. 여러분 여기 이용은요 앞에처럼 꼬아내지도 않아요. 왜? 꼬아내면 어려워 다 알아. 보통 그냥 담백하게 줘요. 한번 노력해 보시면 되겠죠. 양쪽에다가 a 빼기 2를 곱하십니다. a 빼기 곱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혹시 그냥 다시 나왔어? 뭔가 발견했어요? 우리 혹시 a 뭐 나온다고 정답이? 1, 3. 이렇게 아마 나오신다고 하네요. 이제 2차 방정식 문제죠. 쭉 풀어서. 그리고 정답은요. 정답은 두 개를 따로 푸는 거예요. a가 1일 때, a가 3일 때. a가 1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점 하나랑 여러분들이 점 한 개 가지고는 직선을 못 만들어요. 기울기가 필요한데 여기 뭐 기울기 나와 있잖아. 여기다가 대입하라는 거예요. 대입하시면 기울기 마이. 역시나 점 하나랑 저기다가 대입하시면 기울기 3. 요거 두 개. 시간랑 요렇게 푸는 문제예요. 할 수 있겠어요? 동화 가능하겠어? 인정 좀 어때? 이건 자 그럼 지금 시간 35분인데 제가 못 마셨다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 퇴근하시기 전에 유형별로 하나씩 꼭 이상은 풀어보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하셨다 돼요? 죄송한데 5분만 쉴게요. 오늘 내용 좀 끌까?